교과서 63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다 가져오기가 좀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그림과 주요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스노우모빌로 뒤에 썰매를 끌고 있는 장면입니다. 썰매의 질량은 500kg이고요. 요 질량은 500kg인데요. 이 썰매를 끌어서 얼마를 이동시켰느냐 하면 50m를 이동시켰습니다. 일정한 힘을 주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고요. 속력은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던 것이 50m를 끌었을 때 속력이 얼마 됐느냐 하면 10m/s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질량 500kg을 50m 끌었더니 속력이 0에서 10m/s로 이렇게 증가했다. 스노우모빌이 썰매에 한 일은 얼마냐? 스노우모빌이 썰매에 한 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죠. 첫 번째 방법으로 계산하면 썰매에 한 일이니까 W는 fs 코사인 세타 이러면 돼요.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스노우모빌이 썰매에 준 힘이 얼마인가요? 힘 F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힘 F를 줘서 이렇게 끌고 가면 힘에다가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50m 이동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으니까 같겠죠. 그래서 코사인 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코사인 0도는 1. 그러면 F 곱하기 5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F를 몰라요. F를 알아내야 돼요. 자, F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F는 MA죠, MA. F는 MA. M 곱하기 A 곱하기 50 이러면 되는 거죠. M은 얼마라고 그랬나요? 500kg이라고 그랬잖아요. 500 곱하기 A 곱하기 50. 결국은 가속도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가속도 알아내려면 방법은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VT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몇 미터를 이동했다고요? 50m를 이동했을 때 속도가 얼마요? 10 된 거잖아요. 10. 50m를 이동했을 때 10. 면적이 50. Y축이 10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값만 알아내면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기울기가 가속도일 테니까 요것만 알아내면 돼요. 자, 이게 얼마일 때 10이고 얼마이면 면적이 50 되나요? 여기 10 되면 되죠? 그러면 사각형 면적이 100이고 그거의 반이 50인 거잖아요. 그죠? 즉 시간이 10초라는 거예요. 10초고 10m/s니까 기울기는 얼마? 1이라는 거죠.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하면 얼마요? 1 집어넣으면 25000줄 되겠네요. 2.5 곱하기 10의 4승줄이에요. 어떻습니까? 좀 계산 방법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설명할 때도 이런 계산을 했었잖아요. 계산이 어때요? 좀 복잡하죠? 두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 겁니다. 자, 썰매의 한 일은 얼마냐? 스노우모빌이 썰매의 한 일은 얼마냐 물었는데 일을 해주면 뭐가 변한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니까요. 이 해준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고요. 일을 구하지 말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된다니까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해버리면 돼요. 자,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돼요. 그죠?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인가요? 2분의 1. 질량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이라고 그랬어요. M. 속력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속력이 10이라고 알려줬잖아요. 10의 제곱. 2분의 1 M V 제곱.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 V가 얼마요? 처음엔 0이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거 다 날아가고. 2분의 1에 500 곱하기 100. 500 곱하기 100을 반으로 나누면 500 곱하기 50이네요. 계산하면 500 곱하기 50은 25,000 맞죠? 어때요? 두 개가 서로 같잖아요. 위에 거 가지고 계산하면 그래프도 그려서 면적도 구해서 기울기도 구해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밑에 거 계산하면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히 썼는데도
이렇게 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얼마나 유용한 그런 정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한 EBS 수능 특강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의 4번 문제인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주어져 있는 이 표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잘 해석해야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XY 평면에서 X축 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던 질량 1kg의 물체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일정한 힘을 받으며 운동할 때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위치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XY 평면이에요. 평면. 여기가 X방향 축이고요. 여기가 Y축일 때 이쪽에서 플러스 X방향으로 2m/s의 속력으로 쭉 오고 있는 물체가 있었어요. 원점을 지나자마자 일정한 힘을 받아서 이 물체의 위치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잠시 후에 물체가 여기 있었고요. 잠시 후에 여기 있었고요. 잠시 후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 평면상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X축으로 2m/s로 쭉 오던 물체가 이 원점 0을 지나는 순간 힘을 받아서 그 다음 일정한 시간 지난 후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 일정한 시간 지난 후에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잘 보면 X방향으로는 얼마씩 증가하나요?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라고 하면 그때 X방향으로는 얼마씩 증가하죠? X방향으로는 플러스 2씩 증가하죠. 그러면 힘을 받기 전에 처음부터 쭉 이렇게 원점까지 오는 동안에도 1초에 2m씩 움직였잖아요. 그리고도 계속 2m씩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몇 초라는 거죠? X가 2씩 변하니까 시간은 1초씩 지나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초 때 여기에 있었던 거고요. 1초일 때 X좌표는 2, Y좌표는 1. 2초일 때 X좌표는 4, Y좌표는 4. 3초일 때 X좌표는 6, Y좌표는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X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나요? 등속 운동하죠? 1초에 2씩 증가하니까 2씩 증가하니까 Y축으로는 무슨 운동을 할까요? Y축으로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걸 금방 눈치채야 합니다. 왜냐하면 1초에 얼마 증가했어요? 1 증가했어요. 그 다음 1초는 3, 그 다음 1초는 5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처음 1초 동안에 1, 그 다음 2초 토탈 총 2초 동안에 4, 총 3초 동안에 9, 총 시간 1초, 2초, 3초 이러면 1대 4대 9 이렇게 증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매 시간당 이동하는 거는 1대 3대 5 이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응용이 되는 겁니다. 딱 보고 1대 3대 5네? 등가속도 운동이네? 등가속도 운동이면 가속도만 무조건 구할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걸 알아내야 됩니다. Y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고 X방향은 등속도 운동이고 힘은 Y방향으로만 주어지는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자, 뭘 물어보느냐면 원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3초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한 1. 알짜 힘이 한 1 구하는 방법이 1 구하면 되죠. W는 F, S,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알짜이면 X방향은 없잖아요. Y방향으로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Y방향의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죠. 그죠?
자,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힘. 구할 방법이 마땅찮아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힘 어떻게 구해야 되나? F는 MA잖아요, MA. MA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즉, 질량은 나와 있네요. 질량은 얼마라고 그랬나요? 1kg이라고 그랬고요. 1kg 곱하기 A 몰라요. 곱하기 S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동했나요? 힘의 방향으로 9m 이동했잖아요. 9m 곱하기 코사인 힘을 어디로 줬어요? 위로. 이동도 어디로 했어요? 위로. 그러면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도는 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9A겠네요. 9A. 9 곱하기 A. 한 개 값일 거예요. A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VT 그래프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되죠. VT 그래프 그래서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그려봅시다. VT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 속도가 얼마였나요? Y방향의 속도입니다. 이거는 Y방향의 속도예요. 처음 속도가 0이었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 1초에 얼마 이동해요? 1초에 이 면적이 1 나와야 되네요. 그죠? 1. 1초에 면적이 1. 2초 때 면적이 요게 얼마? 3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요 값이 얼마 나오면 되나요? 1이면 안 되죠. 2이면 되죠. 이 값이. 이 값이 2면 삼각형 면적이 1 나오고요. 고기가 2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야 요 토탈 면적이 4 나오잖아요. 4. 1하고 3하고 합해서 4.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기울기는 2m/s 제곱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2 집어넣으면 9 곱하기 2 해서 18줄이라는 걸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동 거리를 알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 면적을 아는 거예요. 면적을 알고 각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알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구해도 돼요.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가속도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학적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여기 x가 1초입니다. 1초. 여기가 1초, 2초, 3초 이렇게 되면 이 y 이 그래프의 수학적 식이 어떻게 되죠? y는 이게 시간의 함수죠. 시간의 함수인 y는 1초일 때 1, 2초일 때 4, 3초일 때 9 가면 t제곱이잖아요. 그죠? y는 t제곱이잖아요. 이 포물선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잖아요. 자, 2차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랬나요? y 프라임. 미분하면 그게 속력이라고 그랬죠. 속력은 얼마예요? 미분하면 2t.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y를 두 번 미분하면 그게 뭐라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그랬죠. 가속도 2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수학에 자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하고요. 물리적인 곳에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알짜임이 한 2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계산하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X방향으로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X방향은 항상 2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걸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Y방향만 신경 쓰면 되겠죠. Y방향의 처음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처음 운동 에너지를 1이라고 씁시다. 이거 Y방향이에요. Y방향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이죠. 그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 계산하면 되죠. 나중 운동 에너지 Y방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Y방향의 나중 운동 에너지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질량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1 곱하기 속력 2분의 1 m V제곱 속력이 얼마죠? 3초대잖아요. 3초대 Y방향 속력이 얼마예요? 6이죠. 6. 그러면 6의 제곱. 그럼 얼마예요? 36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그죠? 36을 2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18줄. 똑같죠? 요거랑 값이 어때요? 같잖아요? 위에 걸 이용해서 구하든 밑에 걸 이용해서 구하든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그래프를 잘 해석해서 VT 그래프를 그려서 가속도를 구하거나 속도를 구해내는 거,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한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